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9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레드 패션이고요. 코드 번호 2269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눌러서 2269 회사를 선택하시고 문제 풀기 시작합시다. 1번 문제요.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열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내용과 사업자 등록 내용 동시에 보면서 이렇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레드 패션 회사 이름 맞고 개인 기업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맞고요. 기업 연월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압구정로인데 관악구 관악로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고쳐야 되겠고요. 자, 사업 종류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의류인데 전자 부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고쳐야 되겠고, 자, 관할 세무서 강남 세무서인데 성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세 군데 고칩시다. 자,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 이렇게 적고 신사동 바로 적어도 되고요. 저는 밑에 적어 볼게요. 봉천동을 신사동으로 고치자. 신사동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그리고 종목이 틀렸었다 그죠? 전자 부품을 의류라고 고치고 관할 세무서 성북을 강남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수정 완료 됐습니다.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레드 패션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다른 전기분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같은 거 잘 되어 있으니까 전기분 손익계산서만 잘 확인해서 고치라라는 말이죠. 자, 봅시다. 약간 위로 이동시키고요. 자, 메뉴 열어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매출 원가 맞고요. 급여 맞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 맞고요. 접대비가 88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이 부분 고쳐야 되겠다.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광고 선전비까지 맞습니다. 이자 수익 봅시다. 이자 수익이 아예 없다 그죠?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고요. 잡이익 맞습니다. 자, 아래쪽에 자, 현재 두 군데 틀렸다 그죠? 접대비하고 이자 수익. 그리고 아래쪽에 이자 비용 맞고요. 기부금이 54만 원인데 45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이 부분도 고칩시다. 총 세 군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접대비 88만 원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을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F2 버튼 눌러서 이자 수익 이렇게 불러오고요. 금액 28만 원 적어줍니다. 280000 이렇게 적어주고 기부금을 45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 마지막 작업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이
제시되어 있는 숫자랑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검증 작업이 왔다. 됐죠? 이 부분 수정 완료.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가봅시다. 자, 1번 문항요. 레드 패션은 상품 매출 시 당점 부담 택배비의 현금 지급 거래가 빈번하여 적요를 등록하려고 한답니다. 계정 과목 운반비고요. 현금 적요 4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고요. 자, 운반비 계정 과목인데 상품 매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찾으면 매우 편리할 거고요. 혹시라도 컨트롤 F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찾을 거면 운반비라고 검색했을 때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러 개의 코드가 검색되거든요. 그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코드 번호 800번대 그 위치로 가가지고 해당 적요를 등록해야 되겠다. 됐죠? 500번대, 600번대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 아니고 800번대 됐습니다. 그 부분 정리합시다. 자, 824번요.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에다가 무슨 적요? 현금 적요랍니다. 현금 적요 4번에다가 택배비 지급이라고 적어줍시다. 택배비 지급 이렇게 적으면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입니다. 레드 패션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숫자 비교해서 고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처별로 관리를 딱 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한국 상사 조금 더 당겨야 되겠다. 그죠? 조금 더 이동할게요. 한국 상사 28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2800000 하나조명 780만 원. 요거는 맞네. 우리전자 550만 원으로 금액을 고칩시다. 이렇게 고치고 마지막 작업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죠. 0 맞죠? 오케이. 외상 매출금은 잘 이제 수정했고요. 지급어음 쪽 고쳐봅시다. 지급어음 버튼 누르고요. 거래처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조명 맞고요. 세운상사 맞습니다. 일동전자가 누락이 되어 있다. 그죠? 일동전자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시다. F2 버튼 누르고 일동전자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액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마지막 작업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 맞죠? 오케이. 이렇게 수정 완료했다. 메뉴 닫을게요. 자, 이제 문제 4번 넘어가 봅시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어떤 게 출제됐는지 봅시다. 1번 문항. 자, 8월 13일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 상사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의 약소금을 발행받았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받을 어음 기록하면 되겠다. 그죠? 빨리 기록해보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8월 날짜가 8월 13일입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 얼마요? 금액은 500만 원. 500000 차변의 받을 어음 거래처 어디입니까? 거래처 동양상사입니다. 동양상사 기록하고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그죠? 엔터키 치고 넘어가시면 오케이 입력 완료. 2번 문항요. 판매 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 소모품 14,500원을 안남상회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 영수증을 받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답니다. 소모품 사가지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답니다. 차변에 소모품 B 계정 과목 쓰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구매했다면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다. 참고로 증빙이 나와 있지만 뭐 증빙 요거는 그냥 문제 풀 때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자, 8월 25일
차변에 소모 품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요. 금액은 얼마요? 금액은 14,500원. 여기 증빙에도 나와 있다 그죠? 14,500원입니다. 14500 적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8월 28일 맘스 상사의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자기 압수표 100만 원하고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 원으로 지급했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제 돈 줄 때가 됐거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수시키고 이제 돈 줍니다. 돈 뭘로 줬다고요? 자기 압수표랑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를 줬다 이겁니다. 자기 압수표 뭡니까?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의 처리하면 되고요.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이죠.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 계정 과목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 금액은 100만 원과 50만 원 합한 150만 원. 벌써 끝났죠? 입력합시다. 8월 28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거래처 어디라고? 거래처 맘스 상사. 자, 금액은 얼마요? 150만 원입니다. 1500000 1500000 그죠?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자, 4번 문항 봅시다. 9월 5일입니다. 매출 거래처 하나조명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요. 다음의 입금표를 발행했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요거 이제 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증빙이 나와 있네요. 증빙 보니까 금액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오케이. 입력해 봅시다. 9월 5일. 9월 5일입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됩니다. 어디에 대한? 하나조명에 대한. 금액은 300만 원. 3000000. 그리고 차변에는 뭘 받았다고?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현금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30일 9월 판매 사원의 급여를 다음의 급여 내역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답니다. 뭡니까? 급여 주는 거죠. 뭐가 나오겠다? 원천징수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 금액은 뭘로?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차변에는 급여라는 비용, 대변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기록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의 감소로 기록한다. 자, 9월 30일입니다.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으로 일단 뭔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얼마요? 250만 원만큼을. 2500000 급여라는 비용 인식하고 돈이 250만 원 전부 다 안 나가죠.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원천 징수해야 되고 그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한다. 예수금 금액 얼마요? 요렇게 각종 원천 징수가 되고 그 금액 합계가 205000이라고 적혀 있다 이겁니다. 205000.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보통예금 지급 금액은 맨 아래쪽에 있는 지급 총액이라는 금액으로 딱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타나거든요. 2295000 실제 전표 입력 내용도 그거하고 똑같다 그죠? 오케이. 6번 문항 봅시다. 10월 26일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A산업 발행주식 100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랍니다. 요거를 한 주당 2만 원에 구입하고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한답니다. 주식 샀다 이겁니다. 유가증권 샀는데 요거 단기 운용 목적이랍니다. 단기 시세사의 목적으로 샀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대변은 보통예금 기록하면 될 것이고. 자, 주식 금액 얼마라고요? 한 주당 2만 원이다 이겁니다. 2만 원 곱하기 100주니까 200만 원을 차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기록하면 되고 그 부분만큼 돈 나갑니다. 주식에 대해서 액면금액이 이렇게 제시되더라도 요거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도요. 실제로 액면에는 뭐 한 5만 원, 뭐 10만 원밖에 안 적혀 있다고. 액면금액하고 실제 주식 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 됐죠? 항상 주식 가격을 가지고 그 돈을 주고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월 26일. 자, 10월 26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기록하고요. 금액은 2만 원 곱하기 100주 200만 원이라고 적어줍니다. 대변에 돈 뭘로 줬다고? 보통 예금으로 줬다고. 이렇게 대변 보통 예금 200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7번 문항 봅시다. 12월 1일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한국 임대인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요. 보증금 전액과 12월 임차료를 보통예금으로 줬답니다. 월세 계약서가 여기 있네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에 새들어서 이제 사무실을 이제 차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월세 계약서 보니까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주라고 적혀 있고요. 월세로 한 달에 50만 원 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뭐 줬다고요? 요 보증금이랑 한 달 월세 50만 원 두 개 다 줬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러면 보증금 부분은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고 월세는 주면 끝이죠.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고 그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은 임차료라고 했습니다. 대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기록하면 되겠고. 됐죠? 자, 12월 1일입니다. 차변의 임차 보증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한국이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한국 요 사람한테 주는 거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00000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코드 번호 800번째 코드로 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500000 이렇게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리고 아래쪽에 월세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요 보증금을 언제 준다고요? 보증금을 요 보증금을 12월 1일에 준다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 부분 가지고도 날짜 12월 1일 맞구나 그렇게 뭐 참고로 확인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8번 문항 볼게요. 12월 13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다. 다음 중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요.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팔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적으면 되고 차변에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적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되겠다. 매출 금액 얼마라고요? 1,900만 원 적혀 있네. 대변 상품 매출 금액은 1,900만 원이고. 됐죠? 자, 입력합니다. 12월 13일 대변의 상품 매출 1,900만 원 적으면 되겠다. 그지? 1900000 그리고 차변에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1,000만 원. 1900000 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 어디요? 거래처 어디 팔았다고 했습니까? 오션 상사에 팔았다고 했다. 그죠? 우리가 레드 패션이고 공급자잖아. 우리가 팔았다 이겁니다. 공급받는 자 누가 샀다고요? 오션 상사가 샀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는 오션 상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자. 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나올 때 글로 쭉쭉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이번 회차 문제는 보니까 이렇게 증빙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보면 증빙이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거래처가 어딘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밑에 증빙을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풀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네. 앞으로 이런 추세가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이런 문제 조금 더 친숙해지셨으면 더 좋겠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따박따박 확인해서 채워나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문제 4번은 다 풀었죠? 일단 메뉴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출발해 봅시다. 문제 5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답니다. 고치라. 1번 문항 10월 5일자. 일단 일반전표 입력 메뉴 다시 열어서 10월 5일자 전표 내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0월 5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성동상사에서 상품을 500만 원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35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발행해서 지급한 거고요. 잔액은 외상 거래랍니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급음도 오고 외상 매입금도 오고 그래야 되겠다. 그죠? 이걸로 고쳐야 되겠다. 자, 외상 매입금 금액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됩니까?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은 지급음으로 기록돼야 되고 나머지 150만 원만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돼야 될 것이다. 2로 00,000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대변의 지급어음 이라는 라인을 한 줄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죠? 성동상사입니다. 거래처는 금액은 350만 원. 이렇게 해야 수정이 잘 된 것이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11월 13일. 그러면 11월 13일 전표 내용 열고 문제 읽는 게 좋겠다. 그죠? 11월 13일 이렇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둘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천만 원은 5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3천만 원 중에서 선이자 50만 원 차감한 잔액만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이자 부분은 이자 비용이란 걸로 처리한답니다. 자, 일단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는데 장기가 아니다. 그죠?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 고쳐야 되겠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 고치고 금액은 3천만 원 맞습니다. 그죠? 자, 차변에 들어오는 돈이 3천만 원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선이자 떼이고 나머지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을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 보통 예금 금액 고쳐가지고 밑에 추가해도 됩니다만 전표 삽입 기능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입력이. 컷을 여기 두고요. 전표 삽입 버튼 눌러서 사이에 한 줄 쭉 끼웁니다. 자, 그리고 차변의 이자 비용 요거를 먼저 인식시키자. 얼마라고요? 이자가 50만 원. 500000 따라서 3천만 원에서 50만 원 빠진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계산기로 계산해서 금액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이 있죠. 커서를 여기 딱 두고요. 자, 현재 위치에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되는 금액으로 바뀌는 기능이 있다. 플러그 기능이라고 했죠. 요 금액으로 바꾸려면 스페이스바 버튼 한번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커서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주면 해당 금액인 2,950만 원으로 싹 바뀌게 되더라.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수정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메뉴 다시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문제 6번 시작합시다. 결산 정리사항 풀을랍니다. 1번 문항요. 기말 현재 영업매장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2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랍니다. 자, 회사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요. 그게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20만 원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차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그 부분만큼 좀 적어서 줄여주고요. 차변은 뭘로 기록하자고요?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고치는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됐죠?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 12월 31일로 분계합니다.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좀 대변에 적어서 줄여주자.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그 부분을 기록해 주자. 됐죠? 2번 문항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엄청 자주 나온 스타일이죠. 빨리 풀어봅시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요.
12월 31일 일자로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잔액, 받으럼 잔액, 그리고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딱 확인하고요. 목표는 몇 프로? 1%가 목표랍니다. 그러면 8,500만 원 곱하기 0.01 하면요. 85만 원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목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금액이 18만 원이니까 얼마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까? 67만 원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받으럼은요. 109-000-000 곱하기 0.01 하면요. 1090000이 목표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게 50만 원이니까 얼마를 추가 설정? 59만 원만큼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두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적어 놓고 그지? 이제 빨리 분개해 보면 되겠다. 자, 분개합니다. 67만 원, 59만 원. 일반 전표명 메뉴 와 가지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그 부분은 얼마를? 670000만큼 추가 설정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9만 원, 590000만큼을 추가 설정한답니다. 차변에는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한다. 됐죠?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합계 짜리 시산표 다시 열어가지고 새로 고친 버튼 딱 누르면요. 조금 전에 입력한 금액이 반영돼 가지고 금액이 싹 바뀌거든요. 여기서 자, 입력 결과 외상 매출금의 1%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딱 설정되어 있고 받으럼의 1%만큼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오케이,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할 수 있겠다. 자, 3번 문항 빨리 봅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이다.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죠. 입력할 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5번, 6번을 사용하랍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열었습니다. 여기서 재고 자산에 있는 상품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얼마요? 상품의 차변 잔액이 162080000이다 이겁니다. 요게 판매 가능 상품, 기초 상품 재고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이다. 자,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500만 원. 요걸 빼면은 올해의 상품 매출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그 부분만큼을 입력하면 되겠다. 162080000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하면요. 얼마 나옵니까? 157080000 나옵니다. 요 금액 연습장에 살짝 적어놓고 빨리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전 변명 메뉴 열어서 자, 차변에 자, 차변하지 말고 그죠? 결차 결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3번 대신 5번 결차라고 입력하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입력하고 금액은 157080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결대 6번으로 해서 상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157080000 그리고 합계 짜리 시산표 와가지고요. 새로 고친 버튼 눌러서 조금 전 내용까지 반영한 금액을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상품의 잔액이 뭘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500만 원으로 바뀐 거 확인했고 오케이,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검증할 수 있다. 됐습니다. 합계 짜리 시산표 메뉴는 이제 닫을게요. 닫고 4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50만 원이 있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직 기간 지나지 않은 것, 즉 내년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수익이 현재 너무 큽니다. 대변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차변에 수익을 적어가지고 수익의 감소를 인식하고요. 대변에는 뭘로 채운다고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자, 12월 31일자 차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얼마요? 50만 원. 500000 그리고 그 부분만큼 대변에 손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을 해주자.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메뉴 닫을게요. 자,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1번 문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니까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의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서 간혹 출제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전산회계 2급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이번에 제 문제가 너무 쉽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하나 끼워 넣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4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판매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일반적으로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총계정 원장 메뉴 가지고 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총계정 원장은 조회할 수 있는 단위가 하나의 계정 과목 단위별로 이렇게 조회합니다. 그런데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판매 관리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묻고 있다 이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합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총계정 원장으로 풀려면 엄청 번거롭고 힘들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푸냐면 일정 기간의 계정 과목 증가함을 볼 수 있는 월계표 메뉴 가지고 풀게 된다 이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계표 월계표 메뉴 열어가지고 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해버리면 못합니다. 4월부터 6월 동안 3개월 동안의 계정 과목 증감 금액이 쭉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4월달이 얼마고 5월달이 얼마고 6월달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푸는 거랍니다. 첫 번째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한번 조회해봅니다. 거기 보면 쭉 밑에 가시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 쪽에 증가 금액이 기록될 겁니다. 차변 쪽 금액이 얼마라고요? 7899100 4월달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들이 되게 많은데 요 계정 과목들의 금액을 전부 합해보면 요만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요게 4월달의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이고요. 자, 이번에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한번 조회해 봅니다. 5월 31일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5월 31일. 이렇게.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보니까 차변 금액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7753111이다. 이거 100이다 이겁니다. 요게 5월 달 한 달 동안의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 금액. 그다음에 이번에는 6월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해 본다. 이번에는 금액이 8926260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달을 조회해서 제일 큰 달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죠? 정답 뭐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조회해 본 6월 달이 제일 컸다. 6월 달이 제일 크고 그 금액은 8926260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게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6월 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조금 특이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등장했으니까 혹시라도 다음 이후 회차에서도 혹시 어렵게 출제하고 싶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체크해 두시고 연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조회 문제에서 새로운 패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강조했죠. 조회 문제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방법 내가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답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손익계산서 메뉴 연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가지고 자, 일단 3월 말 기준으로 조회 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조회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2735060. 자, 이렇게 한번 조회 보고요. 이번에는 4월 달 말로 한번 조회 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금액이 바뀌었을 겁니다. 3월 말에서 4월 말로 바뀌었다. 그게 4월 달 동안의 판매비와 관리비지 뭐. 4월 달 동안의. 그죠? 자, 이번에는 4월 말 요 금액 이제 확인했고 5월 말 기준으로 한번 조회 본다. 그러면 금액 뭔가 바뀌었죠? 그러면
4월 말하고 5월 말하고 사이에 변동된 금액 그거 계산해 보면 그게 5월 달 한 달 동안의 판매비와 관리비고 이번에는 또 6월 달로 한번 조회 봅니다. 그러면 금액이 또 뭔가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5월 말하고 6월 말 사이에 뭔가 변동된 금액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패턴을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회해보고 저렇게 조회해보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1계표, 1계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됐죠. 이렇게 1번 문항 풀어보았고요. 2번 문항 봅시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안 상사에 발행한 약소금은 총 얼마인가? 자, 연안 상사라는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고요. 약소금을 발행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급엄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될 겁니다. 계정 과목도 제시가 되어 있다. 거래처 원장 메뉴 가지고 조회하고 해당 내용 더블 클릭해 가지고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거래처 원장 메뉴입니다. 그리고 조회는 6월부터 6월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고 계정 과목은 뭘로? 지급엄 계정 과목으로 하자. 자, 거래처는 어디? 연안상사. 6380 이렇게 조회하면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뭘 찾아야 될까요? 대변금액을 찾으면 될 것이다. 지급엄, 어음이 발급되면요. 발행되면 대변의 지급엄 계정하면 기록되죠. 대변금액 300만 원. 일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다. 더블 클릭해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 보니까 6월 2일에 거래가 한 건 있었는데 한 건 있었는데 이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엄 이렇게 기록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보니까 어음 발행한 거 맞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일단 닫고 자, 깨끗한 마음으로 마지막 3번 문항 풀어보자. 3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일까? 재무상태표 보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죠? 3월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봅시다. 유동부채라고 했습니다. 유동부채. 여기 금액 바로 나와 있죠? 정답은 5755500 이렇게 하면 3번 문항 정답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69회 전산회계 2급 실기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